네, 감사합니다. 저는 알리백 플랫폼에 관련해서 의견 및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8월 그 알리백 플랫폼 포럼에서 김동연 지사는 기후변화는 과학이고 또 데이터라는 말을 하면서 알리백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. 데이터 기반의 탄소 중립 플랫폼은 실효성 높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기존의 숫자랑 언어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지도화하고 또 그거를 입체 정보를 구축하게 되고 또 기존의 픽셀 데이터를 필지별로 건물별로 하게 되면은 아마 시민들이나 또는 기업에서도 이 자료를 또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또는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 공간 정보는 환경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확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기존 환경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도 내에 도시 생태 현황 지도라든지 기존의 환경 관련된 지도의 디지털화 그리고 통합으로 관리함으로써의 예산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도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스마트 도시, 디지털 트윈으로 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또 기업들이 이 에너지 전환, 탄소 중립에 대한 그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아쉬운 점은 환경부에서 과연 이 준비를 철저하게 해왔느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. 지난 9월 저희 상임위에서 이 알리백 플랫폼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. 그때 가장 큰 이유는 1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준비가 부족하다. 그리고 준비가 부족한 지금까지 경험상 많은 플랫폼 사업들이 매몰됐던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. 국장님께서는 이제 지난 또 몇 달간 준비하신 것도 있을 거고 또 이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또 저희한테 더 하고 싶은 어필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실까요? 국장님이나 또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. 예,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형 데이터와 지형과 데이터를 얻는 작업은 사실 굉장히 큰 확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에너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, 그 다음에 에너지 흡수원도 그렇지만 저희가 또 바라보는 가장 큰 중에 하나는 도시에 관련된 재해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라이다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정확하게 고도라든지 3D가 구현이 되면 폭우가 올 때 어디가 범람할지, 그 다음에 어디가 열섬 현상이 일어나서 폭염이 들어갈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뮬레이션을 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단지 그냥 현재 지금 제시되는 것보다 더 많은 확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플랫폼의 그 프레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계속 확장성이 높아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포텐셜은 굉장히 높다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갖고 있는 잠재적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 플랫폼이 가지는 그 실효성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가능성, 그 확장성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저도 몇 가지 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는 이 정밀 항공 레이더 기술을 활용한 이 데이터 기반의 공간 정보는 도시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상임위도 도시와 환경 분야를 같이 하고 있듯이 환경국에서도 자체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도시주택실과 좀 협력을 해서 향후에 도시주택실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포털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도시 분야, 도시 관리, 도시의 또 재난 관리까지 좀 확장할 수 있는 좀 종합적인 계획에서 이 사업들이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두 번째는 이 연구가 진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연구 기관과 또 민간 기업의 참여도 필요합니다. 저희가 그 국토연구원에서 진행했던 그 탄소 공간지도 관련된 연구자들을 한번 만나봤었는데요.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연구 기관들을 보면은 단일한 연구 기관에서 투입한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뭐 지리, 도시, 교통, 환경 전체의 어떤 공기업들과 그리고 민간에서 어떤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들까지도 참여해서 했었습니다. 저는 이 플랫폼이 조금 더 완성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단일 연구 기관보다는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서
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함에 있어서 이걸 완벽하게 구성해서 가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연구 기관들과 민간 기업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만들어지면은 많은 연구 기관, 연구자들이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연구기관이 참여하면은 현재 이 사업으로도 좀 더 완성도 높은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또 이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를 확장한다는 의미에서도 연구기관과 민간 기업들의 협력을 더 이끌어내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자료는 어떤 공공이 소유하고 있지만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자료로 구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인천의 사례를 보니까 뭐 청년, 경력 단절 여성 그리고 장애인 크리에이터들이 이러한 자료를 구축하고 운영 관리하는 데 적극 참여했다고 합니다. 이러한 사례를 경기도에서도 좀 진행돼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정확하게 사실은 그 초반에 설명을 드릴 때 이게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거를 좀 정확히 인식시켜 드렸어야 되는데 데이터의 프레임을 잡는 거고요. 거기에서 이게 어떤 응용된 사업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궁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창의적으로 관심을 갖는 모든 기업들 모든 또 도민들한테 다 열려서 완전히 공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그 기본적으로 정확한 지형 데이터와 데이터를 얹고 싶어하는 모든 종류의 사업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오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.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시작된 이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이 저는 장기적으로는 도시 관리, 특히 기후 위기로 인해서 재난과 재해가 커질 도시에서의 어떤 관리의 능력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도시와 디지털 트윈으로 갈 수 있는 그 시초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에 관련해서 환경국에서도 좀 고민을 부탁드리고요. 진흥원과 또 저희 상임위에 같이 있는 도시주택실과도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,